이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던 그런 노동자들의 땀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로 인한 직장이나 이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그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 추진하면서 결국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 건데 이 저임금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은 대기업들이 같은 계열화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로 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가지고 그 혜택은 사실 대기업들이 닭가 후려치기로 그러니까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앞세워서 을과 을 간의 갈등으로 만드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 상당 부분은 이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채용에서 가장 큰 득을 보고 또 이윤을 창출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이런 데서 적절하게 그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충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달째 그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 일자리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 일자리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경제 전략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혁신 경제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혁신 경제 성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내놔야 된다고 봐요. 최저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목 잡을 일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또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그 전략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제시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지금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지금 자이언 기자님이신데요.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특히 이제 소득 하위 20%가 계속 어려워지는 삶이고 조사해봤더니 실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노인 빈곤층이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그리고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조치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재정 정책을 써서 복지로 해결할 요소들은 복지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 이에 대한 뭐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쓰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또 하나는 이제 입법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회가 상반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국회가 완전히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빚어진 이를테면 최저임금은 인상을 했는데 이쪽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제도적 개선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도 되지 않아서 엇박자가 돌아가면서 경제정책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이제 국회 책임론이 되겠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왜냐하면 올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주는 한 해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내내 우리 국민들 손에 잡히는 민생경제의 해법이 별로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보고 있는데 뭐예요 이게? 정부 여당의 이거요? 역할론 이런 것을 이거 KBS 무슨 시사 프로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여자 말 잘하네. 아 지금 얘기하는 사람요? 예. 아 그러게요? 아유 참 그래서 얘기하잖아. 누구 니집 댁며느리인지 또 그거네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한다. 물론 근데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살짝 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경제가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보면 개판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기본적인 이게 저는 뭐 그런 이게 눈 가리고 아우 같이 얘기 부족하. 저 어떻게 제 생각하고 똑같으세요? 이게요. 이게 문제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쪽에 남미에 무슨 좌파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석유 많이 나는 나라. 한때는 석유 매장량 1위라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막 석유도 딴 나라에 공짜로 퍼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자,
뭐 라면수도 공짜 다 준다 그랬어요. 일 안에 저녁 대신. 그 지금 쫄딱 망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 우리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복지도 좋고 예. 노인들 돈 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좋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 절정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정선이. 적정선.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선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구제도 어느 선을 봐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나라 해주는 게 맞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뭐 다 해주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지금 계속 꼬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이게 야. 컨트롤을 막 평화 정책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지. 이게 세금은 다 올라가고 선진국 중에 격차가 가장 큰 이게 사회인데 지난 뭐 대선 때 이 사업하는 사람이 일단 살아야 이 고용을 채용할 거든. 당연하죠. 당연하지. 일단 사업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뭐 그걸 하면은 일단 직원을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로 4명 쓰던 걸 2명으로 줄이고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인기 영합주의거든요. 말하자면요. 그 지금 정부에서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이런 식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 청구서 다 날아와요. 이거 공짜 없어요. 공사 없어. 그리고 그게 사업에서 우리가 만약에 보조금 주자 사업장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그거 다 세금 날아와요. 당연하죠. 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게 지금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그거 청구 안 해요.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다 소득이 잡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요. 삼성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북한으로 간다 진짜 예를 들어서 그 통계가 나왔어요. 북한이 10년 내에 국민소득이 $10,000가 넘어간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삼성이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많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삼성이 한국에서 빠지면은 세간에는 300만 개 일자리가 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일단은 기업에서 길을 덮어줘야 돼. 저기 경제를 자꾸 인재를 발굴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그렇죠. 거야. 뻑하면 집어넣으려고 구속 안 해도 되는데 무조건 구속시켜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이 자꾸 재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 외국으로 내빼잖아요. 자꾸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로.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었는 거를 가지고 자꾸 재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기업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재투자를 못하게 자꾸 그걸 하잖아. 아이 쳐넣으려고만 연구를 하니까. 그걸 자꾸 집어넣고 그게 돈만 뺏으려 하니까 문제지. 제 부영그룹 이종건 회장이 그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양반이 아파트 1300세대 태백에 질라 했거든요.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집잖아. 그러니까 참 결국 죽어나는 거는 영세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경기가 무슨 경기가 기업이 자꾸 살아나. 맞아요. 그 식당이고 뭐고 자꾸 줄이잖아요, 사람을. 그럼 그 일하는 아줌마들이 먼저 나가야 돼. 아니 당연히 줄이죠. 야,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는데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예, 들어가세요.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보도 나온 게 삼성에서 10,000개 일자리 만든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지났어요.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무한정 대법원 재판이 늦어지거나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여론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촛불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 사회, 그리고 혁신 경제, 그다음에 공정시장 이런 그 약속이 근본적으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갖고 있는데 일정한 어떤 정책의 변화를 이룰 때도 다 순서가 있고 또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정 사회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2바퀴 같이 굴러야 되는데 1바퀴밖에 안 굴러가고 1바퀴는 국회에서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 잘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지금 그동안에 제시했던 원칙들을